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우리 이제 상황극 놀이 한번 할 거예요. 아주 재밌게 풀어가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증권사를 찾아가는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금자남TV를 좀 봤더니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도 좀 알 것 같고, 위험과 수익, 뭐 표준 편차니, 체계적 위험, 배타니 이런 것도 좀 배웠고, 그 유명한 CAPM까지 숙달했으니까 증권사 가서 한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지, 그 펀드 보고서라든가 이런 펀드에 대한 설명서들이 내 귀에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증권사를 딱 가요. 이제 보통 증권사에 가서 펀드 가입하러 왔습니다, 뭐 주식 투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기본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작성을 시켜요. 이때 작성하는 서류 있죠? 대충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서류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이 다 총정리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작성하는 서류들이요, 실은 뭐 기본적인 정보들, 개인정보가 민감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투자와 관련되어진 성향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경험 또는 위험을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는지, 리스크 허용도,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짧은지, 또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즉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현재 직업이나 소득을 바탕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견뎌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조사하니?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그걸 조사하는 이유를 이해를 한다면 그 설명서 쓸 때 상당히 꼼꼼하고 진지하고 세심하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있죠. 제가 처음에 영상 초반에 포트폴리오부터 했으니까 분산투자학과 그 부분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시기는 할 텐데요. 계란을 이제 막 담죠. 타주알도 담고, 메추리알도 담고, 오리알도 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란들은 또 바구니를 막 나눠서 담는 게 이제 분산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네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막 담을 때 어떠한 계란을 담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란 바구니에 50%를 타조알로 담아요. 그럼 타조알이 TV 같은 거 보면 막 망치로 깨잖아요. 너무 안 깨져서. 껍질을 뜯어내면 또 그 안에 있는 그 겹이 하나 더 있죠. 그 겹도 막 칼로 잘라야지 될 정도예요. 그리고 무겁죠. 그래서 막 흔들어야지 알이 막 빠지고. 그리고 후라이 하나 하면 후라이팬 하나 가득 차버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타조알을, 내가 나이가 엄청 많고 힘이 없는데 나한테 타조알을 절반 이상 넣으면 먹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뭐 계란이나 메추리알처럼 좀 작고 접근하기 편한 알들이 좀 더 좋겠죠. 거꾸로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식욕이 왕성한 나이인데 메추리알만 죽으라고 주면 까다가 짜증나잖아요. 깠는데 요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알이 큰 타조알이나 이런 오리알들, 더 큰 알들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와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가서 하는 그런 위험 허용도라던가 이 본인의 성향들을 파악하는 거 설문지예요. 이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면 이 예시 말고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 이제 증권사 가면 우리 랩 어카운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는 뭐 모델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랩 어카운트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결합되어진 게 우리는 보통 펀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봐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간접 투자해주는 상품인 펀드예요. 자, 그거를 가입을 할 때도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가입하고 싶은 거, 나는 우량주가 좋으니까 국내 1등 기업인 뭐 삼성그룹주를 들어가겠어, 이런 식으로 무작정 가거나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현대자동차 관련 주 위주로 살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무턱대고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 변동이 클 수도 있고 주가가 하락이 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에는 마이너스 70%, 8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너무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이가 어려요. 뭐 20살, 21살 군대를 빨리 갔다 오거나 군대를 뭐 안 가도 돼서, 또는 군대 갔다 온 뭐 24살에 바로 취직이 돼갖고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어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이런 경우라면 수익률 변동폭이 커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사가 도산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 코스트 에버리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기억나시죠? 평균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죠.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받쳐주니까. 반면에
얘가 은퇴를 앞에 두고 있어요. 내물의 은퇴예요. 이제 마지막 급여를 받을 날이 10번 남았어요. 10번 받으면 은퇴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자산들을 갖다가 그렇게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주식에다가 또는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설명서를 쓰고 증권사에 갔을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얘를 증권사 직원들이 그러면 그 설명서 보고 나서 그럼 고객님에게 맞는 펀드는요, 그 펀드 갖다가 또는 자산 갖다 놓고 찾냐 이거죠.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 AI 투자 이런 것들 많이 보셨나요? 뭐 AI가 대신 투자해준다 막 이래가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자산 배분 해가면서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AI 프로그램 안에도 분명히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산 집단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할 얘기예요. 우리가 증권사에 방문을 해서 그런 설명서를 막 쓰고 나면 설명서를 기반으로 자산 집단에서 자산을 빼내요. 예를 들어 쉽게 주머니가 3개가 있어요.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A 주머니에는 채권처럼 수익률과 위험의 변동이 크지 않은 애들을 A 주머니에 담아놓고요. B 주머니에는 그래도 채권보다는 수익률과 변동폭이 좀 있는, 한 5% 내외로 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일반적인 주식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의 애들. C 주머니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변동, 경기 변동을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들 위주로 넣어놓는 거예요. A, B, C를. 이때 주머니에 아무거나 갖다 때려 넣는 건 아니고 그 주식 수익과 위험이 비슷한 애들끼리 집어넣어요. 이런 걸 우리는 동질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에서는 사람은 우리 그 MBTI라는 걸로 수십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죠. 하지만 주식에서는요, 우리가 위험과 수익이라는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통 자산의 성격을 분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집단 안에는 그런 동질성을 갖는 자산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고, 그런 단순하게 동질성을 가진 자산끼리만 들어가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자산들끼리 하나하나 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상관계수가 충분히 낮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즉 상관계수가 1이 아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자산들 간의 상관계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는 자산 집단, 다른 말로 자산군 이렇게 불러요.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은 위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자산 집단에서 비중을 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많은 애들은 약간 리스크 높은 자산들을 좀 많이 편입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좀 짜고,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생활자들은 리스크가 너무 높았을 경우에는 은퇴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편입을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해둔 게 바로 펀드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펀드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간접 투자나 분산 투자가 잘 된 자산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알고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펀드 무턱대고 가면 펀드도 손실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알고 잘 파악하면 그럴 일이 적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도 많이 봤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거의 다 붙은 거예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증권사에 한번 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